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네.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맞추셔야 집중하겠습니다. 돼요. 네. 네. 하락으로 이제 시장이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수많은 규제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많은 규제 중에 네. 가장 먼저 풀어질 규제가 뭔지. 하락이 오면 가장 먼저 풀어줄 규제. 그렇죠. 저희 희망사항을 얘기해도 되나요? 규제가 워낙 많아서. 희망사항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일종의 투자자들의 희망사항이고 네. 정부가 이제 해야 될 거를 예상을 해야 돼요. 정부가 할 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팔지 못하는 게 이 네. 양도세가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잖아요. 네네. 근데 하락이 와도 이 양도세 때문에 사람들이 못 팔지 않을까. 이 매물을 좀 많게 하려면 양도세 규제를 좀 풀어줘야 네. 이렇게 좀 거래도 되고 사람들도 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괜찮지 않나요? 그럴듯하게?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내용은 네.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상승장에서 매물이 잠겨서 더 상승한다. 네네네. 이제 이런 논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상승장을 네. 하락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양도세 중과를 풀어준다.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네. 전제가 네. 좀 다른 게 이제 하락장으로 넘어갔을 때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논리로 하면 하락장이 돼서 양도세 규제를 풀어주고 하면은 매물이 쏟아져 나와서 하락을 더 막 가속화시켜버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그 논리로 하면 네.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 네. 정부는 또 이게 하락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하락을 일정 정도 이제 좀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제 안정화가 하락을 목표니까. 더 가속화시킬 수 있으니까 양도세를 풀어주면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데 글쎄 뭐가 있을까. 네. 규제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세금 부분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를 이제 네.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시장이 하락하려면 가장 중요한 그 전제가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있죠. 하락의 신호탄? 네. 알죠. 뭐예요? 미분양. 그렇죠. 미분양입니다. 네. 미분양이 누적되면은 시장이 이제 하락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일반 시장들도 이제 조금씩 하락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안점인 거예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일반 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씩 하락하는 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바라던 바예요. 너무 과열되었으니까.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너무 과열되었으니까 약간 하락 안정화. 여기서 사실 폭락만 일어나지 않으면 완만한 하락.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가장 바라던 바일 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해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바로 미분양이 누적되는 거. 미분양이 누적되는 네. 걸 정부가 바라진 않는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미분양 때문에 하락하는 건데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쌓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단순히 부동산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분양이 누적된다는 거는 건설사의 이제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경기와 연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옛날에도 이제 미분양이 많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악성 미분양이 돼서 안 팔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부도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일반 시장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되 미분양은 좀 없애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어쨌든 정부는 부동산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미분양을 좀 주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에 관한 대책이 가장 빨리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거죠. 미분양으로 좀 좁혀 들어가면 네. 미분양에도 지금 규제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뭐 분양권, 뭐 양도세부터 시작해서 가구수로 포함도 되고, 그렇죠. 네, 엄청 많거든요. 전매도 네. 안 되고.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뭘 먼저 풀어줄지. 일단은 사실 미분양이 안 팔리는 거는 누군가 안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뭔가 이제 다른 부분에는 좀 충격이 덜한 이런 걸 따져보면 제일 먼저 보면은 분양권이 옛날에는 없다가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옛날엔 없다가 새로 생긴 거. 그게 뭐냐면 바로 분양권이 가구수에 포함돼요. 주택으로 변하는. 원래 분양권이라는 건 주택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면서 그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분양권을 하나 삼으로 인해서 주택이 2주택자가 되면서 양도세 중과가 막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취득세도 늘어나고. 네. 그런데 지금 일반 시장에 있어서 아직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완전히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 세금 부분은 건들기 힘든 부분이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없다가 새로 생긴 첫 번째 제가 볼 때는 분양권이 가구수에 포함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없어질 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양권의 매수세를 좀 주춤하게 했던 게 가구수 포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안 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양권을 사면 옛날에는 분양권을 많이 샀던 게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분양권을 삼으로 인해서 그 일반 주택으로 되는 기간 동안에 프리미엄도 붙고 해서 투자 수익이 생기는 그런 구도였단 말이죠. 네. 근데 가구수에 포함되면서 세금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이제 집도 아닌데 그래서 좀 복잡한 상황도 되고 거래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측면이 생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예상이 되는 게 이 가구수에 포함되는 부분 이거를 없애주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전매가 중간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야 내가 이걸 분양권을 사더라도 큰 부담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매 제한이 있게 되면 분양권을 사는 순간 난 끝까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에는 끝까지 들고 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수자의 심리 위축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가구수에 포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전매 제한 이거를 풀어줄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가장 큽니다. 근데 이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게 이 네. 가구수 포함이랑 전매 제한도 있지만 네네. 지금 이 분양가 양도소득세가 엄청나잖아요. 네네. 이걸 좀 풀어줘야 사람들이 그런 매수 심리를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근데 생각을 이게 이제 하거든요. 이게 약간의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분양권을 거래는 활발하게 시키려고 하지만 네. 정부가 또 우려하는 게 뭐냐. 그렇죠.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상승장을 겪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락장으로 지금 갔지만 여기서 다시 뭔가를 탁 건들면 터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분양권을 자 보세요. 가구수 제한 풀어줬죠. 전매 제한 풀어줬는데 여기서 양도세 중과 규정까지 풀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투기 세력들이 이제 활발히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 봐서 이걸로 풀어줬는데 거래가 좀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굳이 이걸 더 건들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걸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갑자기 투기 세력이 확 몰려가지고 투기화되면 바로 다시 닫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항상 이럴 때는 이제 조심조심 순차적으로 이제 반응을 봐서 이렇게 풀어주고 반응 없어 그럼 하나 더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양도세 중과를 풀어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약간 이 두 가지보다는 큰 부분이거든요. 네.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풀어주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이걸 먼저 풀어주게 되면 다시 투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영향이 미비한 것부터 풀어준다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뭔가 투자자 입장으로 들었을 때는 네네. 뭔가 양도세가 제일 크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양도세를 풀어줘 버리면 투기가 다시 열풍이 네.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두 가지를 풀어주지 않은 채 양도세 중과만 풀어주면 또 효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왜죠? 일단은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 가구수에 포함이 되는 상황에서 네. 이 분양권의 양도세만 풀어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가구수에 포함된 게 되게 네네. 크더라고요. 커요.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원래 분양권은 가구수, 주택이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파트의 가구수에 포함되고 이 다른 수익형 상품은 이제 포함이 안 되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는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막 매기가 몰려가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구수에 포함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죠. 맞아요. 옛날에는 분양권은 정말 전매도 가능하고 가구수 포함도 안 돼서 되게 쉽게 거래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요즘에는 언제 분양했는지에 따라서 되게 또 복잡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상품으로 좀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권의 가구수 포함되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주안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락이 이제 되면 어떤 규제를 제일 먼저 풀어줄지 네. 솔직히 궁금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건설사도 있고 네. 경기도 있다 보니까 이 분양, 미분양을 제일 조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네. 보면요. 정부의 대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규제가 나온 지역도 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침체 생겼을 때 그거를 풀어줘야 된다라는 그 대책이 나온 게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가 뭐냐면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처음 듣네요. 미분양 관리요? 네. 네,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미분양이라는 게 없으니까 최근에는 지금 거의 없어졌거든요. 얼마 전, 몇 년 전만 해도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게 지방에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방을 침체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쓴 정책이 바로 미분양 대책이라는 거예요. 네.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정부는 가장 먼저 써야 될 대책으로 미분양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1순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구수 포함, 전매 제한 이 정도를 먼저 풀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반응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분양권 양도세 중과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줄 가능성이 있죠. 이미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약간 순차적으로 좀 규제를 풀어줬었네요. 그 미분양에 대해서 관리를 했었네요. 네네. 뭐 얘기를 들을수록 이 미분양이 하락 시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오면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미분양이 한번 생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하나씩 풀어줘도 사실은 잠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지만 결국엔 다시 미분양이 또 누적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락장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락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런 규제가 겁나게 막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목적으로 대부분 사는데 사실 투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죠. 조금씩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 사실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지만 이런 거는 전국적인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투자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지나면 이런 것들이 훨씬 투자 수익률을 높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같은 경우 막 조바심을 내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점이 있고 네. 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누적돼서 다 풀어주다 보면 하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이제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소장님 말씀 중에서도 이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효율성과 수익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네. 더 중요하죠. 투자를 왜 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봐요. 결국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고 맞아요. 네. 이 돈을 번다는 건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수익을 얻는 게 가장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잖아요. 네. 그럼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고민을 하고 행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수도권에 규제가 막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얼마 더 올라가네 이런 걸 고민해가지고 사봤자 별 효용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은 이 하락 시기에 가장 먼저 폐지될 규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